사무실을 비울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내 거 하니까 비울 수도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음식점을 하셨었는데 365일 하루도 안 쉬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 배운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리를 잘 안 비우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진짜 안 비우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 바빠서 못 비우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게을러서 안 비우는 거, 안 움직이는 거 두 번째. 뭐 딱 그 정도. 예, 어쨌거나 오늘 이 에드벌룬 타고 가듯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한번 갔다 오고 싶은데 그건 못했고, 지금 딱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민간 우주 회사에서 우주선? 민간 업체? 되게 말을 더듬죠? 민간 업체에서 첫 우주선을 발사했다고 하네요. 딱 떨어지는데요, 이거랑. 예, 그리고 자, 이것은 막대구잖아요. 네, 스스로 이렇게 막대구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일이 많기는 했는데요. 상담이 많다기보다는 수업이 2타임이나 돼서 4시간을 연달아 중간에 추워서 에어컨을 좀 꺼야 되겠어요. 중간에 1시간 정도 또 상담 2분 하고, 그러니까 5시간이 훌쩍 갔어요. 문제는 하필이면 그렇게 열심히 연속해서 달려야 되는 그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배는 고픈데, 또 오늘 새로 수업 들어오신 분이 있으셔갖고 그분을 또 키워하려면 신경을 더 써드려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처음 잡을 때 몇 회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근데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이제 잘 수업은 잘 진행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나중에 밥을 먹고 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죠. 죄송합니다. 배고픔을 너무 참고, 그것도 제 자신을 혹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찍 조퇴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 회사였다면 조퇴인데 전 제가 결정을 하긴 하니까 그래도 조퇴는 조퇴죠. 그러니까 세븐카드는 스파이 카드이기도 하고 배신 배반의 카드이기도 한데, 굳이 배신 배반이라고 할 거는 없죠. 제가 오늘 저녁 무렵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일찍 온 거, 그리고 그거 있어요. 졸려갖고 좀 자고 나면 좀 몸이 개운해질까 해서 일단 잤는데 더 피곤한 거예요. 더 피곤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더 자면 풀릴 것 같은 느낌이면은 더 자면 되는데, 잠은 또 더 안 오진 않는데 풀리지도 않고 쩔쩔매는 상태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상태의 컨디션에서 잠은 안 깨고 멍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에 동생이랑 먹다 남은 아주 매운 떡볶이가 있어요. 속이 막 쓰려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은 버리지 못했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때 다 너무 못 먹어서. 그래서 먹을 만치만 먹고 버리자 해놓고 이제 냉장고에 보관해 놨던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끓여갖고 먹었더니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저녁 무렵에 딱 이 느낌 받았네요. 그리고 정신이 난 거에 비해서는 제가 지금 동영상을 벌써 3번 정도? 3번에서 4번째인가? 다시 찍는 중이거든요. 정신은 났는데 돌아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볼까요? 오늘은 검소년 차례예요. 이 검소년 카드가요, 사실은 좀 악동, 이 양아치라고 한대. 어떻게 쓸까요? X 아치
그래서 양아치 카드라고요. 왜냐면 들어보시면 아세요. 검은 사고, 그리고 사고력, 사고, 생각, 각을 뜻하고, 소녀는 어때요? 어린, 그리고 미숙한. 네. 자, 이거를 좀 연결해 볼까요? 사고와 생각이 발달된 어리고 미숙한 사람. 똑똑한데 똑똑하지만 지혜가 없다거나 그런 게 있죠. 자기만의 세상에 빠지죠.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어떤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어쨌거나 똑똑하다고 남의 말을 좀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뭐 분명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잘 알지는 않고 성숙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산 값에 어떤 경험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검소년들은요, 그런 질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어이없는 경우 있죠. 저도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저희 옆에 건물주 할아버지가 술 먹고 오셔갖고 저한테 막 좀 안 좋게 하셔갖고,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전 그분 때문에 되게 불쾌했고 화가 났었고 막 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 술을 드신 상태에서도 원래 이제 얼마 전에는 되게 막 그 술 드시고 이렇게 좀 막 난리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행패는 안 부리세요. 그거는 행패는 아니세요. 말투가 워낙에 조금 그러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이 이 검소년의 그 느낌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마르시고, 근데 그러니까 좀 말투나 이런 게 12조세요. 12. 그래서 이 사고 생각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똑똑하다라든가 물론 지성적이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걸 꼭 지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이제 따진다거나 이런 힘을 뜻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는 그것까지는 평가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 사고 방식 자체가 논리적이다, 비판적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살짝 보자면 경계심이 있고요, 소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방어적이겠죠. 근데 방어적인데 어떻게 방어를 해요? 나름 똑똑하게 나름이에요. 나름 똑똑하게. 그러다 보니까 악동이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민하고 지금 대담하기도 해요. 이건 무슨 소리야? 소심한데 대담하다? 그러니까 되게 소심하게 굴다가도 자기가 아닌 건 또 딱 아니라고 단호하게라든가 비판적으로라든가 냉정하게 냉소적으로 좀 이렇게, 근데 그게 거절을 안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진짜 방어해서 아닌데? 라든가 이 행동이 있어요. 이거 조금 그렇긴 해요. 대담하고 꿋꿋하고 신중해요.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중해요. 나름.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서는요, 나름이 중요해요. 나름대로 어린 것에서 비해서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다 괜찮은데요, 자신이 소년이란 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년이란 거를 잊고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좀 절하가 아니라 평가를 좀 높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질서를 무너뜨린다거나 서로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악동이라든가 그건 이제 이 다른 카드를 보면은 조금 더 알 수 있거든요. 자, 사관생도라고 그러죠. 검경 그런 아직은 옷도 그냥 평상복이잖아요. 칼도 일단 들었어요. 근데 칼끝이 안 보이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카드 비율에 비해서 인물이 되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 가지 되게 구름도 많이 껴져 있는데 거의 하늘의 구름만큼이나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아독존이라든가 약간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새는 떠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떠나가는 거 이런 거를 볼 수도 있어요. 이별. 왜냐면 칼을 아직 제대로 잡은 거 폼도 보세요. 엉성하죠. 엉성한데 이렇게 잡고서는 이거를 삐뚤어 잡아서 제대로 안 쓰면 양날의 검은요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살상 도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 시원해라. 제가 이 유튜브 할 때는 이 강의 모드로 가면은 너무 좀 딱딱할 것 같아서 부드럽게 가려다 보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막 강의 모드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검소년을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와이브즈 이 카드 이것도 아까 제가 번역을 해서 블로그에다가 올리려고 준비해 놨는데요. 아니 이런 어쩌죠? 어머나 레알 이거 진짠가요? 어떻게 하지? 아 왜냐면 제가 아까 해놨는데 그게 안 뜨네요. 어쩔 수 없어요. 자, 호기심이 많은 이 아이는 언뜻 보면 되게 장난스러워 보이고 귀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가위를 어떻게 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폼이요 되게 불안정하게 이렇게 뛰는 느낌이고요. 손에 뭘 묻혔나봐요. 벽에다가 다 이렇게 이거 어쩔 것이야. 근데 이제 엄마가 말한다고 해요. 얘야 그거 가위 들고 이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위험해. 그러면은 얘가 뭐라고 대답한다? 왜요? 왜? 내가 아니야. 왜? 그렇게 대답한대요. 완전 미운 7살 같지 않나요? 요즘 사실 미운 7살이라고 안 하죠? 미운 4살이죠? 죽이고 싶은 7살이래요. 요즘 또 바뀌었나? 모르겠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연설자래요. 이게 광고래요. 홍보하고 광고하는 건데 바지가 허리띠를 풀어헤치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지가 벗겨졌는데요. 하체가 비정상적으로 가늘죠? 이런 경우에는 약간 불균형. 예, 불안정하죠. 우리가 기초공사가 안 되면 싱크홀 같은 게 그 안에 공사하고 그랬을 때 그 지하에 막을 제대로 안 하면은 거기에 물이 이렇게 하수도 물이나 하여튼간 그것 때문에 모래가 이제 한쪽으로 쏠리고 이렇게 이게 무너지듯이 쏠려서 싱크홀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팀펑크 덱에서 이 카드는 칼하고 칼집인데 자 보세요. 칼이 더 길어요. 칼집에 비해서 칼이 더 길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칼집은 이 칼을 잘 보관하고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자신이 뭔가 보호를 부족하다면 좀 보호를 받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되게 도전적이죠. 반항적이고 이렇게 되면요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제 어렸을 때 저도 자존심이 좀 세고요. 제 나름대로 좀 똑똑하다고 되게 반항적이었거든요. 제가 약간 검소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근데 검소년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알면서도 지금 똥꼬집인데 사실은 똥꼬집인 것이지만 우겼죠. 그래서 좀 외톨이가 된다거나 스스로 외톨이가 된다거나 그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악동처럼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집에서요 되게 미움받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엄마 보고 변호사 시키라고 그랬어요. 쟤는 뭐 이렇게 말을 그냥 아주 그냥 한마디도 안 지고 아주 그냥 말을 떡떡 그냥 다 받아친다고. 근데 제가 그걸 빚을 바란 게 저기여서 토론 고등학교 때 문학 서클 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도 똑같았어요. 한번 그냥 딱 뭔가 토론할 때 이거 아닌데 뭐지 왜 그러지 할 때 정말 죽도록 달려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도 재미없고 융통성 없는 거죠. 어쨌거나 어떤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똑똑한 아이들이 보면은 좀 남의 거를 인정을 안 한다거나 어른들의 말도 이렇게 좀 안 듣죠. 그러다 큰 코 다치지만 다쳐봐야지 아는 거지 뭘.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도 검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러니까 그 수련생 좀 특수기술의 수련생이라든가 어떤 위험물질을 다루는 하여튼 그 전문직이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수련생 그럼 요리도 칼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원래 요리하는 사람 특히 요리하는 분들 횟집이라든가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 되게 예리하잖아요. 그 회 뜨는 칼만큼이나 예리하시잖아요. 그렇게 조금 약간 까칠하고 예리하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약간 차갑고 그런 듯한 분들 이거 잘 나오세요. 근데 이제 검소년이니까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검소년이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이걸 이 오쇼젠에서는 자 구름의 원소 이제 검의 원소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주는 걸 읽어볼게요. 당신의 모든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보아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온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단 한 개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들은 모두 빌려온 것이다. 그 근원이 알려져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들은 모두 빌려온 것이다. 마음은 컴퓨터처럼 기능한다. 하지만 컴퓨터는 당신이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는 어떤 답도 줄 수 없다. 마음은 생체 컴퓨터이다. 너무 제가 읽으면서도 제가 흥분했어요. 예, 그래서 삶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이다. 삶을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순히 무지한 것이다. 정말 공감합니다. 예,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며 그의 말이 무의미하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지혜로워진다면 삶은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만큼은 이해할 수 있다. 속이 확 뚫리네. 제가 이게 예전부터 하도 깨달음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죠. 깨달음은요 수시로 일어나지만 한번 깨달았다서 다일까요? 우리가 밥 한번 먹었다고 배부르다고 그걸로 다일 수 없듯이 언제나 수시로 대신에 그냥은 아니고 항상 그걸 관찰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하여튼간 항상 이 깨달음하면 누군가가 한 번의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이거죠. 나 108배 해갖고 깨달았다고 하시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요. 굳이 깨닫지 마세요. 그냥 느끼시면 되잖아요. 그쵸? 제가 왜 그 씁쓸했냐면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몰랐던 거를 안 거지 그걸 깨달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것이
누군가를 자꾸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눈빛에서 제가 되게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깨달았다고 이 공부를 하면서 자꾸 깨달았다고 그러면 참, 그래서 우리 그냥 깨닫지 말고요.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느끼고 그냥 즐겁게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서로 그냥 인정해주는 연습을 좀 하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이 공부, 오늘도 제 새로 공부 시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수시로 깨닫는 분 같았어요. 예, 원래 그랬던 거는 아니시고 그 패턴을 아셨어요. 예, 그 패턴을 2년 전에 패턴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느끼신 거죠. 대기업에서 항상 달리면서 목표만 향해 질주하시다가 만신창이가 되신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자신이 그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10년간 했던 자신의 일을 놓고 뒤집을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으신 거죠.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책을 읽고, 예, 색칠을 하면서. 그래서 교활함을 버리고, 구름시족 마음이에요. 교활함을 버리고 계산하지 말라. 영리해지려고 노력하지 말라. 예, 저도 그래요. 굳이 영리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느끼기를 관장합니다. 당신은 더욱 영리해질수록 당신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존재와는 오직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을 때 연결된다. 어저께 이거 어댑트 나왔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댑트. 이게 연결하다 봤거든요. You'll get yourself where you want to be.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연결될 것이라는 거, 근원에 연결되는 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알면은 저도 예전에는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저희 항상 모자른 면을 다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예,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또 맨날 이렇게 버벅버벅 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칼린 저렇게 못한다기보다는, 저렇게 이제 어리바리한데 상담 진짜 잘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처럼 저를 솔직하게 내보인다라는 거는 사실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예,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좀 평가하기 좋아한다거나 그게 맞다라고 평가를 비판, 판단 이거에 의존하는 그런, 저도 예전에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제 스스로 어리석고 좀 남한테 상처를 주는 건지 알고 나서는 정말 창피하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네, 저도 깐깐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겠죠. 사실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요, 이면을 봐야 되는 일이라서요,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준 게 아니라요, 저한테는 그걸 보는 업장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왕이면 좋은 거 보게 해주지 왜 나쁜 걸 보게 해주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 안에 있는 그 부족하고 옳지 못한 생각들을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반면교사로서 끄집어내게, 그래서 반성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업장이 있어야지 하는 일을 하는 거. 자, 어제 이거 루이세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힐링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하려고요.
사실 어린 왕자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린 왕자 책을 샀거든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것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게 출간 70주년 기념 갈리마르 에디션이래요. 그래갖고 예, 이거를 특별히 샀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할게요. 근데 오늘은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제가 책은 안 읽어도 참 많이 산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할까? 아니면은 루이스 A가 이분이시래요. 저도 이분처럼 멋지게 나이가 들어서 나중엔 정말 그냥 저 봉사란 말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좋은 사람들과 좋게 지내고 싶어요. 멋진 할머니로. 자, 오늘 세상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무섭네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나는 순수 의식입니다. 의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족함과 한계를 볼 수도 있고 우리의 무한한 일체성과 조화, 완전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무한한 의식이 부정적인 관점으로도 긍정적인 관점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 전체와 하나이며 마음만 먹는다면 세상의 사랑과 조화를, 아름다움과 힘과 기쁨을, 그리고도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식입니다. 나는 에너지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의식을 변화시켜 나의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나는 마음의 사용법을 익히고 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제가 얘기했던 거와 또 얘기하고 싶은 주제와 검소년과 너무 완벽하게 매칭이 돼서 저 지금 막 소름 끼쳐요. 정말 소름 끼쳐요. 어쩜 이럴 수 있죠? 야, 역시 이 일을 하라고 제게 응원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하게 돼요. 정말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세븐 꼬맹이 카드 안 넣네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버섯 다 밟고 그죠? 칼 막 휘두르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게 뭔지 모르겠으나 뭔가 찢은 것 같기도 하고 검은 장막을 찢은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막 피해만 주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기업에서 10년간 일하다가 그렇죠, 한 2년 전에 번아웃이 오신 거야. 심각하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심각한 걸 아니까 대체적으로 상담을 오신다거나 배우겠다고 오시는 분들 다 멘탈이 탈탈 털린 상태에서 오세요. 바닥을 보시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진짜 이런 느낌이었었나봐요. 검소년 같은 이거를 그 상태에서 배우면 전 무기로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나 봐요. 제가 그분이 2년 전에 오셔서 저한테 배우겠다고 했다는데 제가 거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중요하니까 지금 정신 건강을 챙기기 전에 몸부터 챙겨와라. 그래서 거절을 하고, 근데 그분이 그것이 되게 일리가 있게 들리셔갖고 운동을 시작하셨대요. 운동을 시작하셔서 요가를 하셨는데 자격증까지 따셨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운동하고 자격증 따고요, 정신이 맑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설명을 했대요. 어디가 막혀있으니 막혀있는 곳을 뚫어야지 그게 정신까지 그게 소통이 돼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더라도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몸부터 수양을 하고 오시라고. 참 제가 어쩜 그렇게 건방진 말을 했는지 뭘 안다고 어쨌거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정말 효과가 그분은 있으셨던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네, 사실 그분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너무 그분에게 감사했어요. 내 말을, 내가 뭐라고 나란 사람의 말을, 물론 저는 하나는 자부예요.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되게 위험해 보였을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제 느낌엔 저는 이제 상담하면 다 웬만해서는 까먹거든요. 유효기간이 한 하루 정도. 이제 그거 예전에 이렇게 밴드에 글 쓰고 하기 전에는 하루가 아니라 아예 그날 한 상담을 다 잊어버려요. 예,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 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게 만족도가 높으신 편이라서 이거 자랑입니다. 그냥 뭐, 예, 내숭은 안 떨게요. 예, 그래도 상담을 많이 했었고, 제가 하여튼간, 그래서, 근데, 바로 다음날 친구분들 데려서 오시는 경우라든가, 낮에 이제 뭐 한두 시에 봤는데 한 서너 시에 또 친구 데려서 내리고 막 오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그때는 줄을 항상 2시간은 서야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시에 오픈을 하니까 1시나 뭐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걸 아시니까,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걸 아시니까 이제 단골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젊은 학생이셨는데, 와, 지금 학사회인 되어 있겠다. 어느 분, 그분. 근데, 낮에 오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한 4, 5시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기억을 하는 게, 상담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의 옷이 그 대학교 과 점퍼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상이 조금 남아서 그 과 점퍼 입은 거 보고서는 이제 알았는데, 자기가 보고 너무 좋아서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친구를 데려와서, 예, 그래갖고 거의 2시간 진짜 기다려서 보고 가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뭔 얘기 하려다가 또 이렇게 3000%. 예, 어쨌거나, 잘 잊어버려요. 저는, 근데 이제 밴드에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는 피드백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요. 글을 써야 되니까. 근데 웬만해서는 잘 잊어버려요. 잘 기억 안 해요. 어떻게 살아요? 그걸 다 기억하고. 그죠? 그리고 제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요, 저는 지나가면 웬만하면 잊어버리니까 예, 하늘치라는 게 쉽지가 않네요. 면적이 넓어서 이 뭐라 그러죠? 이 색연필 결이 다 보여서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말이 좀 이렇게 좀 편하지가 않네요, 말하는 게.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제 뉘앙스,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뉘앙스를 들으면 제가 그 정도를 이제 스스로 알죠. 내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이 상태였구나. 이제 그 정도는, 네, 느낌으로 알아요. 근데 제가 그 정도로 했으면 그분은 정말 좀 아마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때가 안 됐을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그때 배우셨어도 지속하지 못하셨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성향이 가볍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또 성장을 해서 좀 발전을 했고, 그분도 이제 그동안에 몸을 만들면서 조금 더 자신의 그 어떤 스트레스 조절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좀 원활하게 하시고, 워낙에 책임감도 강하고요. 제가 예전에 토론에서 그 죽자 살자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담이 아니라 토론에 임했듯이, 그분도 약간 좀 완전 FM의 형의 이제 성향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저한테 들었어도 만족 못 하셨다거나 조금 불편해 하셨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좀 시기를 미뤘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 이제 그분이 오셔서 첫 수업을 받으셨어요. 아주 즐겁게
보람되게 잘 끝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그런 거죠. 대기업에서 10년 동안 관리자 내지는 이제 업종은 모르겠어요. 어디 회사인지 뭔지 다 모르겠으나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책임자 정도의 위치에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정도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라든가 책임감 이런 것들, 그리고 엄격함 이런 것들이 제법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성격 정말 되게 깐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들 중에서요, 그 수비학적으로 4번 수를 많이 가지셨다거나 성격수나 이렇게 4번이 주요하게 작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분들 상담할 때 그분들은 뭔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조용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세요. 안 오세요. 그 다음에 대신에 마음에 드시잖아요. 계속 오세요. 정말 그냥 끝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저한테 상담을 받고 본인은 이제 몸만 들어서 오라 그랬으니까 몸을 만드는 애라고 요가를 죽어라 하고 친구들을 많이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친구들을 많이 보내셨다고. 근데 그런 말도 잘 안 하세요, 그런 분들은. 예, 그런 거 뭐 이렇게 공치사 같은 것도 안 하시고, 근데 진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신의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 그런 거예요. 이 검소년이라든가 검의 사람들이라든가 이 검소년의 검의 캐릭터는 뭔가 자신의 생각과 사고 이념이 조금 뚜렷해서 타인의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예, 좋은 점, 장점으로는 속된 말로 허튼 말은 안 해요. 허튼 말은 안 하고요. 정말 느낀 대로. 그럼 예를 들어서 검의 분들한테 어떤 평가를 부탁하잖아요. 금방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아니요, 마음에 들어도요, 금방 평가를 안 내려요. 예, 사람을 긴장시키게, 쫀득쫀득 긴장시키게 하는 매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검의 요소를 가진 분들을 되게 사실은 좋아해요. 단지 좀 불편할 때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게 다란 식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전 겸손한 것도 원하지 않아, 착한 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굳이 겸손하고 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척 하면서 사람 깔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더 그렇잖아요. 그 차라리 겉으로 대놓고 그냥 좀 성격을 막 낸다기보다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꾸밈 없이 내가 좀 이런 건 못 왔어,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솔직하고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러니까 우리 이제 내가 참는다거나 내가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내가 불편하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저 같은 사람들처럼 그게 오히려 매력이라고 했잖아요. 좋잖아요. 왜냐면 뭐 공격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공격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절대 헛말 안 하고요, 도움이 되는 말을 잘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동영상 처음에도 조언해 주시는 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것도 사랑이에요. 아끼지 않고 관심 없으면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조언이란 것도 머리가 좋아야지 조언을 하는 것이고, 질문이란 것도 머리가 좋아야지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가 나쁜 저로서는 조언과 질문이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물론 조언을 하는 직업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타로로서.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장점이거든요. 왜냐면 제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어서 타로에 의존하니까. 예, 타로에서 나오는 조언 외에는 저는 이제 좀 안 하려고 해요. 안 맞더라고요. 예, 왜냐면 사람은 다 자기관념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 할 때도, 타로나 이렇게 점사 볼 때도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오히려 안 맞아요. 그래서 틀려도 타로 안에서 틀린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틀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편중된 사고라든가 너무 그런 지식 기반에만 의존을 한다거나 그건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검의 사람들, 검의 요소라든가 이럴 때는 사실 그런 거에 좀 의존성이 높을 확률이 높아요. 지식 정보. 그래서 오히려 더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거나. 그래서 검 카드들이 대체적으로 좀 블루하다고 그러죠. 색감이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느낌은 아니고 다 이렇게 조금 약간은 좀 우울하고 침침하다거나 날카롭고 예민한 느낌을 주는 그림들로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잘 보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되게 좋은, 어찌 보면은 되게 전 좋은 자질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타로 수업을 할 때도 저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제가 아는 만큼 대답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답,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저는 얘기를 하니까. 전 상담 중에도 모르는 거는 당당한 게 아니라요. 그거 모르는 게 사람이 제가 알면 당연히 모르는 게 많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 같지 않은 공부 같기도 하지만 생활 속에서 모든 공부가 일어나니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특별하게 공부하고 특별하게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저도 이 공부하면서, 이 타로 공부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막 사주 공부하고 싶어서 막 아주 눈에 핏대를 세우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희 스승님이 선생님 공부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스승님이 공부를 하지 말라니 그래서 아니 그래도 타로만 하면 부족하고 막 이제 막 했더니 공부에 치우쳐서 진짜 삶을 볼 수 없다고. 너무 훌륭한 스승님이시죠. 저는 저희 스승님들을 만난 걸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로는 사실, 타로나 이쪽 공부는요, 혼자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좀 투자를 하셔서 스승님한테 배우세요. 꼭 그게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뭘 배우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오늘 색칠하다 보니까요, 색깔이요 다 흐릿해서 이게 색칠한 건가 만 건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죠?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는데 너무 색칠이 진도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색칠하는 건가 지루해 하실까봐. 저는 너무 열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시각적으로라도 좀 볼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좀 뭐랄까 좀 위안이 될 텐데. 그래서 좀 빨간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인데 갈색인데 약간 붉은 갈색 같은 느낌이에요. 옷이 되게 어둡죠. 그래서 예전에 이 검소년이 주로 나오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되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때 타로 제가 배운 지 좀 초보 때였으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너무 착해서 탈이었거든요. 너무 착해서 탈인데 이 카드를 양아치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갔죠. 응?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착한 사람인데 왜 이게 나오지? 그래서 뭘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게 관찰을 의문이 드니까 이제 관찰을 한 거죠. 지인이기도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왔었죠? 소심하고 방어적인데 대담하고 꿋꿋하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신중하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사회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 원인이 아버지라고 관계에서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아버지의 관계성에서 아버지의 약간 폭력적이라기보다 이제 술 드시고 뭐 좀 실수를 하시고 어머니를 이제 그거는 근데 그분의 자신만의 생각에서의 패턴이라서 어쨌거나 구조는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사정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아시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남자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언제나 불쌍했고 자신이 그 아버지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그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좀 주눅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인 성인들하고 관계성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반항심 같은 어떤 거부감 같은 거. 그래서 센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센 사람을. 그게 여자건 남자건인데 남자는 무조건 이게 싫어한다기보단 약간 방어적인 거죠. 확실히. 예, 그리고 그럴 때 나오는 행동이 되게 간접적으로 상대를 거부하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본인은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알 거예요. 알지만 굳이 뭐 그래서 여기 보라색이 살짝 섞여 있어서요. 보라색을 여기다 살짝 그러네요. 여기 옷이 묘해요. 약간 피색 같기도 한데요. 은근히 보라색이 살짝 섞여 있는데요. 유독 이쪽이 보라색이 딱 도드라지게 보여요. 그렇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람들의 관계성에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이렇게 칼을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쓰진 않아요. 그냥 방어하는 일, 여기 칼끝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칼끝이 안 보이는 게 의미가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쓰겠다는 아니지만요. 일단은 들고 겁주는 거예요. 네, 그 경계를 하고 겁을 준다거나 좀 방어를 하는데 그게 본인한테는 좋게는 안 되죠. 그거를 이제 좀 알아봐 주고 이렇게 좀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는 또 되게 잘 따르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해요? 그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근데 그분은 이제 검소년이 나오더라도 약간 점잖은 검소년에 측해서 그게 심각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게 사회성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계속 받게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상담하던 중에 이게 이제 뭐죠? 검소년이 나오는 경우가 직업적으로 직업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뭐 이렇게 뭔가 승진을 해서 직급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예비. 그러니까 아예 그 전향을 하든 그게 제가 그 언어를 까먹었는데요. 그 선택하는 게 있대요. 직업군인으로 아예 전향 확고하게 이제 결정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결정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약간 그 전 단계
아직 결정하기 전 단계라든가. 근데 이런 분들은 아예 그런 국가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아예 엄격하게 훈련을 받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검소년이 자주 나오면요, 조금 그런 계통에 일하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해요. 아니면 기술직, 아까 말씀드린 요리라든가 기술, 특수기술. 그래서 그냥 인간관계를 많이 하거나 협동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연마해서, 기술 연마해서 그냥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성이 제가 볼 땐 부족한데, 아무래도 성인이 되고 힘이 세지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웬만한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럴 때는 권력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확실한 어떤 확실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잡아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게 재능은 되게 좋은 분들, 머리도 똑똑하고 재능도 좋고 매력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양아치라고 그랬다고, 또 우리 이제 남자니까 이제 아들로 이제 데뷔를 하는 건데요. 하여튼간 내 아들이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기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뭐 완벽한 사람 있나요? 우리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누구도.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내 아이가 최고죠. 엄마가 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내 아이 조금이라도 막 욕은 아니지만 언짢은 소리 하면 막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근데 그거를 아이한테 막 윽박이라든가 화를 내서 푸는 사람 있는가 하면 다 그것도 또 이제 대처가 다 다르죠, 각자. 근데 대체적으로 검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서요, 내 주변 사람한테도 엄격해요.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원리라든가 그 분위기를 알아가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타로 카드를 배우거나 익힐 때는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여기 노란색, 거봐, 노란색, 이게 노란색이요, 지식 정보를 뜻해요. 지식 정보. 예, 근데 지식보다는 정보에 조금 더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하고 정보하고 다른 점을 살짝 설명해 드리면, 정보는요, 우리 인터넷에서 떠돈다거나 속된 말로 찌라시하게 하기도 하고 뉴스도 정보예요. 요즘에 예의 들기 좋네요.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 수치가 바뀌잖아요. 그 정보인 거죠. 거짓말은 아니고 근데 그 수치고 그거 이제 그 정보라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내일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확산세가 빠르다거나, 코로나 확산이 아니고요. 그런 전달이 빠르고 약간 그 내용이 바뀔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게 이제 일단은 정보라고 하는데, 지식은 우리 근거 있어 하듯이 어떤 연구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체계적인 과정을 통과한 걸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가변성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로 이제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건데, 그러면 보세요. 노란색은 아까 정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다루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정보인데, 그것을 이성적인 판단이라든가 그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설명이 진짜 힘드네. 별거 아닌데 이렇게 설명 못 할까요? 어쨌거나, 그래서
섣부르다는 얘기야. 섣부르다는 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언제든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있죠. 이 노란색이 얼리 어댑터라는 뜻도 있어요. 색채 심리에서는. 그게 다 통용이 되니까. 그러면 얼리 어댑터니까 뭔가 되게 습득, 지식의, 그러니까 정보의 습득이나 활용은 되게 빠르겠죠. 근데 이 빨간색 장화를 칠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건 행동하는 거거든요. 조끼 빨간색은 행동하는 걸 뜻하니까 섣불리 너무 성급하게 행동을 해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거. 그게 자기 과신 오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노란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적인, 그러니까 먼저 성견력 이런 거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검이라는 게요, 우리가 한번 딱 그거를 써서 잘라버리면 다시 입기가 힘들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거 좀 무서운 얘기지만 그것처럼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다가 확정을 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게 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차원에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리가 안 되는 말을 이제 그만 끊고 땀나요. 에어컨을 다시 틀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되게 신경 쓰니까 또 땀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저에게 조언해 주세요. decide the outcome. 결과를 결정하래요. 성령의 가장 큰 표현은 당신의 창조적 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이다.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재판관 같죠? 이 망치도 있고요. 그러면은 사실 지식적이라든가 어떤 법적 여러 가지 통계를 낸 것들을 참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나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꼭 심판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모든 것에서 이제 통합된 정보와 지식과 모든 것을 이제 확인을 했다면 이제는 당신의 지혜와 통찰을 더해서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선고가 되는 거네요. 어떤 거를 선고하라고 하는 건지, 이게 아니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걸 선고하라는 건지 얘를 통해서 한 장만 뽑아서 빨리 메시지를 보고, 시간이 또 늦어지고 있어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wallflower? 동남인가요? Look for the crate, connect, 뭐죠? concrete. 제가 콘크리트? 볼게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영어를 혼자서 읽으면 대략 이게 느낌을 알긴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으니까. 자, 볼게요. 꽃무? 그렇죠. 콘크리트 맞네요. 콘크리트의 그녀를 찾으래요. 그러면 탈출구를 찾을 수 있대요. 근데 월플라워를 좀 보고 싶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네이버를 월플라워. 월플라워가 영화도 있어요. 꽃무가 많네요. 십자화가의 여러 해살이풀이래요. 근데요, 이게 재밌네요. 두 번째 그 뜻에서요, 파티에서 파트너가 없어서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재밌네요. 이 월플라워 한번 영화를 보고 싶어요. 느낌이 오늘 보고 봐야겠네요. 오늘
언제 나온 거지? 어째서? 아, 그렇구나. 2013년에 나왔대요. 트라우마가 있는 찰리. 이 검소년하고 되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아, 꽃무구나. 월플라워 모양을 잠깐 보고 싶어요. 이거 한번, 예. 이건 제가 혼자서 이제 나중에 찾아볼게요. 아, 월플라워가 딱 어떤 꽃의 이름이 아니라 붙박이 꽃 이런 건가 봐요. 이렇게 장식으로 쓰는 건가 본데요. 이게 월플라워. 예, 이렇게 장식으로. 그래서 붙박이구나. 파티에서 함께 춤을 출 수 없는. 그래서 돌파구를 찾아라. 이거 보니까 솔로네요, 솔로. 솔로라는 것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이거 도움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한다고 하지 말고 돌파구를 찾으면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머나, 너무 멋진 조언을 주는 비밀의 그 정원 카드였어요. 좋네요. 비밀의 정원 카드가 보니까 이상한 날의 앨리스를 기반으로 한 것 같던데요. 그래서 앨리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월플라워는 보고 싶네요. 근데 하여튼간 내일 일진을 빨리 뽑아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하라. 와, 검팔. 맞아요. 아침까지는요, 이 검팔처럼 저를 힐링을 해야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몸을 살펴야 되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컨디션이 그닥 좋지는 않으니까 제가 그때는 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예, 내일 오전에 어차피 이제 저거 없으니까 상담이 내일 오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자서 늦게까지 그냥 적어도 8시간은 죽은 듯이 자야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 운명의 수레바퀴인 줄 알았어요. 막대 8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급격한 어떤 일이 들어온다거나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신속한 결정이고요. 신속한 어떤, 그러면은 갑작스러운 결과, 갑작스러운 일, 이런 거, 갑작스러운 어떤 추진, 이런 게 되기도 하잖아요. 뭔지. 그러네요. 펜타클 에이스예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자고 몸을 빨리 좀 치유를 하고 스스로. 그러면 또 내일 6월 1일인데 바쁜 6월 1일 시작. 6월달 바쁘려나봐요. 하여튼간 뭔가 이렇게 좀 흐름이 급하게 바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펜타클을 시작하잖아요. 그쵸? 펜타클 에이스가 이제 빨리 나 좀 해주세요 하고 먼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메시지는 어떻게 줄 것인지, 어떤 거를 나한테 메시지를 줄 것인지 직감을 믿으래요. 네, 아마도 제가 느끼는 대로 하루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 어쨌거나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펜타클 에이스라는 것은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요소의 대표 요소니까 그 여러가지, 이 막대팔은 약간은 자자자자한 일들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 와중에 가치 있는 것을 잘 찾아내려면 제 직감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멋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잘 찍어놨다 내 피드백에 지금 찍을게요. 그래서 내일 한번 또 아까 월플라워 나왔었죠. 요거까지 해서 내일 한번 여러분과 다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너무 길어져서 제가 마음이 바쁘기도 해요. 조바심 안 내도 되려나 싶기도 하지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네요. 어쨌거나 하루 어떻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래도 벌써 11시 20분이에요. 이제 빨리 저도 업로드하고 푹 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푹 주무시고 건강한 하루 다시 시작하시고 건강한 6월 해피하게 저와 함께 다시 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